안녕하세요.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을 한 입에 쏙 들어오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교육 행정인데요.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개념을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교육행정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서류 뭉치라던가 좀 관료적인 절차 같은 그런 딱딱한 느낌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. 하지만 사실은요,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뼈대 같은 아주 중요한 활동이랍니다. 자, 이 교육 행정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건물 짓기에 빗대어 보는 건데요. 생각해 보세요.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? 당연히 설계도, 훌륭한 건축가, 그리고 이 공간을 왜 만드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. 교육 행정도 똑같습니다. 정말 절묘한 비유 아닌가요? 그래서 오늘은요, 이 건축 과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. 먼저 교육이라는 건물의 전체 설계도를 쫙 펼쳐보고요. 누가 이 건물을 짓는지, 건축가들을 만나볼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공간들을 만드는지,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이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? 복잡해 보이는 이 교육 행정 시스템을요, 단 세 가지의 질문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, 바로 누가, 무엇을,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, 이 세 가지예요. 누가 교육 행정을 실행하는지, 어떤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지,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,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설계도의 핵심 기둥입니다. 어때요? 진짜 간단하죠? 좋아요. 설계도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첫 번째 기둥, 누가 짓는지?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누군지 만나볼 시간입니다. 교육이라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? 맨 꼭대기에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총괄 건축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부입니다.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큰 그림, 즉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각 지역을 책임지는 현장 관리자들이 있는 거죠. 국가 전체의 큰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지방 수준은 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먼저 서울시, 경기도처럼 광역 단위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이 있고요. 그 아래에 각 학교를 직접적으로 돕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예전에는 지역교육청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.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.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의 역할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.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설계가 현실이 되는 곳, 가장 중요한 현장 시공팀,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가는 각각의 학교입니다.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해도 결국 교육 목표가 실제로 구현되는 곳은 바로 이 학교 현장이니까요. 자, 건축가들이 누군지 봤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공간들을 만드는지 들여다볼까요? 교육이라는 커다란 집안에는 정말 다양한 방들이 있거든요. 교육행정이 다루는 공간, 그러니까 분야는 정말 다양해요. 유아교육부터 초중고, 대학교,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다 포함되죠. 예를 들어 특수교육이라는 방은 어떨까요? 여기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지원 인력과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핵심이겠죠. 또 평생교육이라는 방은요?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나 언제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. 이렇게 각 공간의 목적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하고 지원하는 게 바로 교육행정의 역할입니다. 자, 이제 설계도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건축가들이 이 멋진 공간들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. 다시 말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. 교육행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? 이 핵심 도구들은요,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I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멋진 정책이 나왔어요. 그럼 그 다음은?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기획이 따라와야겠죠. 그런데 선생님을 뽑는 인사,
돈을 주는 재정이 없으면 이건 그냥 종이 위에만 남는 거예요. 그쵸?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나의 정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건물을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니죠. 잘 관리하고 운용해야 하잖아요. 여기서 특히 중요한 도구 두 개만 콕 집어볼게요. 하나는 장학. 이건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주는 활동인데 이게 결국 교육의 퀄리티를 확 높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와 연구예요. 계속해서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거죠.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, 무엇을, 어떻게를 하나씩 떼어서 봤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,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착착 움직인다는 거죠. 자, 제가 아주 쉬운 예시 하나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, 일하는 주체에 누가 바로 교육부가 있습니다. 이 교육부가 어떤 분야, 무엇을 다루냐, 고등교육, 그러니까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보죠. 그럼 교육부가 대학교를 위해 어떻게 일할까요? 여러 도구 중에 재정 지원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세 조각을 합쳐볼까요? 교육부가 누가 고등교육 분야에 무엇을 재정 지원을 한다. 어떻게? 어때요?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틀에 딱 넣어서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 보이던 교육 행정 활동 하나가 정말 명쾌하게 보이지 않나요? 이게 바로 교육 행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오늘 우리는 교육 행정이라는 걸 집짓기에 밑대서 그 설계도를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활동들은요,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 환경, 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거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교육이라는 집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만들고 또 어떻게 가꾸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